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44번째 시간입니다. 맞나 모르겠네. 어제는 극의 측상법을 읽었으니 오늘은 생극상의, 그러니까 극의 측상법에서 1번을 읽었죠. 오행생극의 측상법. 그러면 2번 생극상의 표시. 사주 중 하나의 조합과 하나의 관계는 많은 정보의 상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재생관이란 생극관계와 생극현상이 모두 어떠한 정보의 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자. 재생관이 희용신일 경우 주는 바로 부귀를 얻는 격이니 명망과 지위가 있다. 관이 재보다 왕할 경우 관이 득재하니 이는 재생관하여 관에게 가력하는 것을 나타낸다. 관은 비겁의 힘을 제하여 비겁으로 하여금 탈재하지 못하게 작용한다. 이것을 관성호재라는 이름으로 나타낸다. 관성호재 324번인데 관성호재란 관으로 비겁의 탈재를 막아 재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관성호재. 만일 관이 약하다면 재성에 의지하니 바로 금전으로 관을 사는 정보다. 관이 약하다면 재성에 의지하니 바로 금전으로 관을 사는 정보다. 관이 약하여 재에 의지하여 생존하고 재의 지지가 있어야 득관하기 때문이다. 관이 약한데 재성을 얻으면 재에 의지하여 힘을 쓰고 재에 의하여 등명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재는 부친이고 처이니 재생관이 희용이라면 처와 부친의 도움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처 혹은 부친으로 하여 부귀를 얻기 때문이다. 자녀 방면으로 남명은 관성이 자녀이니 재성의 생을 얻으면 그것은 자녀가 의지처가 있고 자녀에게 부귀가 있으며 자녀에게 전제가 있다는 표시이다. 재생관이 기신일 경우 재는 관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서를 당하고 후에 관이 극신하니 일주에게 압력만 더할 뿐이다. 이것은 일주가 재로 인하여 피곤해지니 재물을 얻는 데 힘이 들어 경제적 곤란과 압력이 무겁다는 표시이다. 재 또는 여인의 조제라는 게, 여인의 조제라는 게 뭘까? 재앙을 만나는 거래요. 재앙, 조제, 재앙. 재 또는 여인의 조제로 일주는 구설시비 혹은 기타 재난을 초래한다. 명주로 보아 여인은 화의 뿌리이니 일생 중 여인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많은 사물이 여인의 손 안에서 놀아남을 의미한다. 여인이나 처 및 부친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이들로부터 자기가 곤란함에 연루된다. 처가 각권을 장악하고 명주는 처를 두려워한다. 기신일 경우 그러면 이거는 제왕관약이라는 얘기인데 재생관하니 관을 일주를 제하기 때문이다. 처가
남편을 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 일주는 관성의 극을 두려워한다. 자연히 명주가 철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명은 혼인이 불순한데 외도 또는 남자로부터 사기와 능욕을 당한다. 이것은 재생관하니 관은 일주를 극하게 하고 관은 넓은 의미로 남자이므로 남자에 의하여 소우임과 업신여김을 당하니 혼인의 감정이 불순하다는 표시이다. 관이 귀신일 경우 여인은 혼인이 불순하대. 외도 또는 남자로부터 사기와 능욕을 당하기도 한데, 남명으로 보아 재생살이 기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다. 남명으로 보아 재생살이 기하다면 집안을 망치는 사람이다. 살이 꺼리니 패도적이며 예의가 없는 사람의 정이고 암흑가의 사람과 건달과 불량배를 대표하니 명국이 재생사를 한다면 명주는 바로 금전을 그러한 곳에 쓰거나 혹은 그러한 인사물에 소모하는 사람이니 패가자가 아니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 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으니 독자들이 직접 깊게 생각하여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다시 예를 들어 비겁 탈제의 관계를 살펴보자. 제가 명중의 희용신이라면 명주는 일생 중에 반드시 처나 애인을 뺏기는 일이나 사랑을 강탈당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며 명주의 부친에게 불리하고 처에게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재성이 대표하는 인사물에 모두 재난이 있고 불순하다. 제가 귀신이라면 비겁 겁탈에 의하여 죄를 꺼리니 대개 일주는 신약하여 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비겁이 방신하여 탈제해주니 반대로 길하다는 하는 것이다. 비겁은 친구, 형제, 자매, 동료 등이니 일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득제한다. 일주가 약한데 비겁 방신을 얻어 옆에서 도우는 사람을 얻어 비겁으로 일주를 보호하는 걸 말한다. 비겁 방신을 얻어 죄를 감당하니 종종 동업의 재물, 친구의 재물, 형제자매의 재물을 얻는 현상이 나타난다. 식상생제의 경우 명국과 대운유년이 식상생제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십신의 형태를 발생하는 현상은 식상생제가 희용이라면 명주는 투자를 증가하여 재물의 길을 크게 열어주니 재원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식상은 일종의 사상이고 하나의 의식이니 이러한 사상과 의식은 바로 생제를 위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다. 식상생제가 기하다면 같은 이치로 이러한 상법과 방법으로 투자하여 규모를 크게 확대하나 그 결과가 오히려 출혈만 있고 결과가 없다. 결론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각 십신의 대응점인 인사물 등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후에 희기를 근거로 하여 결합하면 합리적으로 정보의 상을 추연할 수 있다. 합충의 측상법. 합과 충은 실질적으로 생극의 표현 형식 중 하나로서 주요한 것이 생극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정보의 상에 역시 다르다는 것이다. 1. 합의 측상법. 합에는 합화성공과
합의불화의 구별이 있다. 합화성공이든 합의불화든 불론하고 합의 과정은 이미 하나의 생각의 표현인 동시에 정보의 상의 체현이라는 것이다. 합의 우위를 논하면 합포, 한목, 진심으로 바라다, 달라붙다, 묵다, 매어져 있다, 얼거매다, 곤욕스럽게 하다, 속이다, 합하여 들어오다, 합하여 나가다, 부족함을 채우다, 의기가 투합하다, 사이가 아주 친밀하거나 싸움이 치열하게 갈라놓기가 어렵다. 우유부단, 연인관계, 친숙하다, 진화하다, 변질, 변심, 합화성공 등으로 나타난다. 명국 중 재와 일주가 합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보자. 사람의 각도로 재를 보면 여인, 처, 정부가 있고 합은 일종의 연분이며 사람 각도로 재를 보면 여인, 처, 정부, 합은 일종의 연분이며 하나의 뒤엉킨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일주가 일생 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여인과의 인연이 크며 늙어서도 여인의 신변이 있어 연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지 하나의 재성과 일주의 상합이라면 이 역시 부부 감정이 좋아 마치 악교질을 한 것과 같다. 단지 하나의 재성과 일주가 상합하면 이 역시 부부 감정이 좋아 악교질을 한 것과도 같다. 재물의 각도로 논하여 명주는 재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명주가 재를 합하니 전재를 안고 놓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인색하다는 면을 체현하는 것이다. 재를 사랑하는 것, 인색하다는 면. 이와 같이 더 많은 대응점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 재에 대한 또 다른 대응점은 명주가 그 대응점과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합에는 반주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반주는 무슨 뜻일까요? 묶임의 뜻이 있대. 반주, 묶임. 고서에게 말하길 남명합다. 인연효, 명우다, 여명합다, 뭔가 뭐야. 끝에 자는 창자가 맞아요. 남명은 합이 많으면 친구와 인연이 좋지만 붕우다구나. 붕우다. 여명은 기생이나 기자가 맞네. 창녀이다. 비록 모두가 이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많은 경우가 이러하다라고 한대. 합다사주가 합은 바로 사람의 의기가 투합하여 합함으로 인연이 좋다는 것이지만 연인으로 보면 고인의 단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는데 보수적 사상의 귀속이라는 이념 말에 여인이 가정 밖에 있는 사람과 의기투합한다면 가정으로는 기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기취창이라 말하였다. 이게 비기취창이네. 비기취창. 혼인에서 남녀를 불론하고 부처성이나 혹은 일지의 부처궁이 합을 만나면 부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남녀 불문은 하고 부처성이나 일지의 부처궁이 합을 만난다면
부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재성이 일주와 합한다면 긍정적으로 부부 감정이 좋다고 또 해석한다. 일지가 합한다면 처의 외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가는 것을 나타내거나, 일지가 합한다면 처의 외도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가는 것을 나타내며 혹은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현상이니 다른 남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처가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든지 하는 것으로 추론한다. 중요한 관건은 일지의 영향을 살피는 것으로 일지가 왕하여 영향이 크다면 합하여 들어온다고 보고, 만약 다른 일방의 영향이 크다면 합당하여 간다는 뜻이다. 이러한 논법은 부부관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치로 다른 육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근거는 기타 육친성이나 혹은 육친궁의 이러한 합상의 유무로 논단하면 된다. 경술, 이모, 정해, 갑진. 여기 보면은 이걸 남명으로 이거를 구분하라는 얘기인데, 십신각도로 보면 정임합, 관합신이다. 관이 희용이라면 명기, 관직을 만약 기한데 합신이라면 재화, 압력, 소인배 등으로 표시된다. 본조의 일주가 약하니 관합신을 꺼리는 것으로 합은 디얽히다,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곤욕스러움 등의 방면의 뜻이다. 관은 소인배를 대표하니 명주는 필연적으로 종종 소인의 해로움을 받고, 또한 소인배가 종종 치매를 동반하지만 이를 떨쳐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것은 합의 관계로 합은 끌어들이고 당기다는 어미이니 일주와 상합한다면 소인배와 일주 관계가 아주 좋아 거리가 가까워지니 비교적 관계가 좋다고 본다. 관은 압력, 스트레스를 대표하니 관합신이 기하다면 일주에게 압력과 스트레스가 중중하여 정신과 사상으로 부담이 무거우니 명주에겐 각 방면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 합은 우유부단하고 진태의 양의를 가지고 있다. 관은 기하니 관은 두려움과 무서움증, 근심의 일, 부담이 무거움을 표시하니 일주로서 이러한 인사물에 대한 부담의 심리나 공포에 대한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므로 종종 하는 일에서 우유부단하다. 또한 종종 진퇴양난의 경계에 서 있게 된다. 명주는 당관의 부적합한 무관의 명이다. 왜냐하면 관상이 기함으로 당관하다면 바로 기신 관상의 영향이 증가하므로 일주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하고 동시에 소인배의 영향이 증력하므로 일주는 신약하여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이 기하다면 구설시비를 대표하므로 일생 구설시비의 논쟁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한다. 궁의의 각도로 본다면 관은 월주에 있고 일주와 합하니 월주는 문호이고 부모, 형제궁이므로 명주의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는 모두 가정 내부의 일로 부모와 형제 자매 사이에 발생시키는 것이다. 명주의 실제 상황은 위의 추론과 같다. 충의 측상법은 내일 읽겠습니다.